제가 계속 주행을 하다가 잠시 정지를 Let me be your girl tonight.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그리고요 PD입니다. 예, 자, 오늘 국산 브랜드 기아자동차 모하비, 자, 이 친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SUV의 캐릭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베라크루즈, 맥스크루즈 여러 가지 가격 대비 비슷한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연식은 조금 있습니다. 2012년형이고요.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상으로 뿜어지는 이 아우라는요,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실증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존력이 강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SUV는 이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기 사이드 스텝이 상당히 그리웠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경호원들이 생각나요. 그죠? 경호원 이렇게 해갖고 자, 디자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연식이 연식인 만큼 이 차량은 옵션과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문제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뭐 많이 언급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바로 뒷좌석에 대한 그 2열에 대한 그 멀미, 승차감 저조, 뭐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페트병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페트병도요, 이렇게 수납이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또 여기 뒤에도 여기 있네요. 도어에. 근데 이게 안 되네요. 잘 안 되고요. 열선도 있고요. 자, 여기 놓겠습니다. 물이 흔들리는 거랑 이렇게 놓은 게 좀 잘 보이실까요? 물이 흔들리는 것과 제가 느껴지는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걸로 승차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피님 출발해 주시고요. 브레이크요, 브레이크. 기피님 운전 느낌은 나름 뭐 승용차 갖고 편안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코너를 했을 때 제가 불편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승차감에 대한 느낌은요, 일단은 딱딱해서 하드해서 약간의 멀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네요. 베라크루즈하고 일단 서스펜션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자, 물에 흔들림 한번 보세요. 방지턱. 장거리를 뛰었을 때는 분명히 그 멀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네요. 그 하체에서,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여러 가지 소음들이, 소음은 조금 아니더라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이 고스란히 이 탑승객에게 전달되는 요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턱을 넘을 때, 많이 뛰네요. 다시 한번 또 턱이 없나요? 저기 있죠? PD님이 되게 소프트하게 운전하고 계신데도, 자, 턱을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있네요. 자, 모하비는요, 이 측면 라인에서 보셔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내릴 때도 뭔가 이게 그 차량의 어떤 크기가 이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데요. 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4,880mm.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견인 장치나 이런 거 설치를 했을 때 말이죠. 굉장히 길고 커요. 그래서 SUV의 어떤 출렁거림과 뭐 울렁거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서스펜션이 잘 지원이 된다고 해도 이 차량의 기본적인 크기가 있어서 이 크기에 대한 어떤 중력의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각진 디자인의 여러 가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측면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김 PD님이 보셨을 때 여성 입장에서 이 각진 디자인은 느낌이 어떤가요? 남자다움? 남자다움. 무거워요? 살짝 무겁죠. 탑승하거나 이럴 때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중량, 올라가셨네? 어때요?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묵직하죠, 차가? 도어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형이에요. 요즘은 2018년형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도 디자인에 어떤 큰 변화는 없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커다란,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디자인의 개편이 좀 필요하고 변화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좀 빠른 실증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외국의 브랜드처럼요. 그 디자인을 뭐 실증도 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오래도록 좀 보아오고 우리가 좀 오래도록 차량을 탈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새롭게 바꾸고 그러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각진 디자인 뒷모습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생김새는 틀리지만 오래도록 우리는 이 모하비의 엉덩이를 보고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약간 한국의 지바겐이라고 할까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뭔가 딱딱하고 로봇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찌 보면 건담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루하고 비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 투박한 디자인이 한편으로는 상당한 매력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모하비 차량을 가지고 승차감과 여러 가지 그 주행 질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잠시 몇 군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차주님께서 좀 오프로드를 뛰셨나 봐요. 자, 운전석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넓죠? 넓습니다. 앉아보면요. 넓어요. 넓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그 특징들이 넓고 시원하게 아주 디자인적으로 잘 뺍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운전에 대한 피로도, 시트 포지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차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위험 요소는 없는지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안락한 어떤 승차감을 정말 제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 수동 시트 마음에 들어요. 요즘 맨날 다 전동이란 말이죠. 보시다시피 이제 검은색 시트로 되어 있고요. 이 차주님이 조금 먼지는 있어도 굉장히 잘 가꾸셔갖고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태는 이 정도면 좋다고 표현이 되고요. 썬루프나 이런 옵션은 없네요. 자, 기아에서 이제 2012년이긴 하지만 잘했네요. 흔들림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흔들리고, 여기는 이게 흔들림 자체가 있다는 거는 소음을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흔들어 봐야 돼요, 사실 차는. 내장재에서 소음이 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흔들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단조롭지 않습니까? 이런 액세서리는 일단 빼고 보시고요. 단조로워요. 그래서 단조롭지만 뭔가 직관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르게끔 이렇게 패널로 그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칭찬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뒤로 갈까요? 더 이상 안 가나요? 앞에 게 좀 누워져 있나요? 약간 여기가 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 차량은 7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이 크다고는 하는데 약간 지금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거는 베라크루즈하고 똑같네요. 그죠? 김PD님도 베라크루즈 아시잖아요. 그죠? 알고. 넓어요. 광활하다기보다는 그냥 넓어요. 광활한 어떤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은 풍성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리를 꼬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을 한번 잠깐 닫아 볼게요. 조금 흔들림이 있고 시트 자체의 흔들림도 느껴지고요. 오케이. 뭐 쏘쏘.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연식에 그 현대 파워텍 미션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파워텍 미션 같은 경우는 약간 유격이 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제 중고로 구매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주님이 저한테 이거를 협찬을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엔진의 약간 떨림 현상, 제가 정말 운행을 하면서 정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파킹 상태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게 재밌네요. 그죠? 어떤 뭐 다른 핸드폰 같다. 핸드폰 같네.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비? 차주님께서 따로 다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은 뭐 차주님의 어떤 그런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조기 패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고 시계도 시원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핸들과 여러 가지는 이제 기아의 전형적인 어떤 트렌드가 될 수가 있고, 모하비 로고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아 여기를 변속을 해볼게요. 자, 변속을 했고요. 드라이브 상태에서 발을 일단 떼볼게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김PD님? 이제 김PD님 차에 많이 알잖아. 모른 척 하지 말고 괜히. 공차 중량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2톤? 2,600kg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6톤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굉장히 큰 어떤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리뷰하는 어떤 차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GLS 차량이 있는데 그 GLS 차량하고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많은 부품과 쇠 뭉치들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시골길에서 저속으로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입장이긴 한데 가벼워요. 차가 진짜 가볍고요. 뭔가 되게 잘 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현재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은 어쩐지 에어컨이 켜져 있네요. 컴프레셔가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편하네요. 편안합니까? 자, 주행을. 백밀러가 원래 이렇게 커요? 백밀러가요? 커요. 아, 그래요? 크고요. 백밀러가 커야 돼요, SUV는. 그래야 운전 중에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각시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깜빡이 좀 켜볼게요. 살짝 밀면은 3번 켜지고 꺼지는 게 되네요. 옵션 좋네요. 이 정도면은. 국산 차들이 연식이 좀 있어도 옵션은 수입차 이상으로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출발해서 약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정숙해요, 이 정도면.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엔진 그 떨림이나 이런 거는 아직 못 느끼겠고요. 조수석에서 보는 시야적인 느낌. 시원한데요? 시원합니까? 근데 원래 예. 소리가 커요? 소리가 큰 느낌이 들어요. 밖에서는 들어오는 그래요. 핸들이 살짝 조금 가벼운 건 있어요. 그래서 고속 주행에 맞게끔 뭐가 묵직하게 좀 그런 거는 약간 그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자, 참고로 저희는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일반인 리뷰 방송이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자, 운전석에서 느껴보는 이 시트 포지션은요,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본넷 끝까지 보이는 어떤 시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맞춘 것도 있겠지만 요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본넷에 이 굴곡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네요. 자, 이 차량은 이제 프레임 바디입니다. 자, 코너링에 접어들었는데요.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이 차량에 맞는 코너링을 고개 리밋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도 이제 카메라로 느껴지는 어떤 그 코너링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 저희의 몸을 보셔도 크게 쏠림이 없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전 크게 쏠렸는데. 크게 쏠렸어요? SUV예요. 스포츠카가 아니에요. 세단이 아닙니다. SUV예요. SUV가 이 정도 코너링을 보여준다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뭐 180km 막 이상 달리고 급정거를 하고 그럴 분들은 물론 계시겠지만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평균 연비가 나옵니다. 지금 그 순간적인 연비죠. 지금 6.3km가 나오는데 와우, 좋진 않아요? 연비 부분에서 좀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차주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편안합니까? 네, 안락해요. 안락합니까?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안락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글쎄요, 뭐 변속 충격이나 이게 그 8단 미션입니다. 그리고 현대 파워텍 미션이 채택이 되어 있어요. 이 연식은 요즘 뭐 ZF 미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미션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글쎄요, 뭐 파워텍 미션도 괜찮은데요. 턱. 다시 한번 턱. 한 번 더. 턱.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에어소스가 장착이 된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스프링 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쏘쏘. 베라를 좀 운행을 많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베라 크루즈하고 한 식구죠, 사실은. 그래서 엔진의 성능은 물론 베라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스펙상으로는. 근데 느껴지는 전체적인 질감은 베라 크루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게 좋아요? 베라크루즈가 좋아요? 글쎄요, 그거는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량의 크기는 베라보다는 모하비가 조금 더 크고요, 엔진의 성능은 베라보다는 모하비가 조금 더 우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얘는 각졌고 베라는 유선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호불호와 기분 탓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정지해 볼게요. 자, 정차 중에 느끼는 여러분들, 여기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 이게 살짝 떨리고, 파킹을 놓으면은 이 정도면은 2012년형인데, 자, 언덕길이 있고요. 사륜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륜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사륜 하이와 로우가 있습니다. 하이로 한번 넣어볼까요? 하이, 로우. 계기판상으로 그냥 이렇게만 나오네요. 사륜 하이로 놔볼게요. 자, 기어는 그냥 드라이브로 놓겠고 출발해 볼게요. 접지력에 있어서는 뭔가 차별이 느껴집니다. 아마 조수석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사륜 하이로 다니고요. 주행 중에도 바뀔 겁니다. 사륜 로우로 가볼게요. 모르겠죠? 네. 자, 그리고 오토로 놔볼게요. 그쪽에 다 있어요? 이쪽에 다 있네요. 글쎄요. 이 사륜에 대한 어떤 변속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느낌과 여러 가지 차이점은 전혀 없다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하비는 언덕길에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RPM을 2000 이상 쓰는데 여기서 소음이 유입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엔진 격벽에 어떤 방음 처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를 좀 돌리고 있는데요. 오버행이 생각보다는 짧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는 그런 게 있네요. 뭔가 남성미가 느껴지고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하비를 선택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승차감이 있어서 좀 아쉽다고 그런 걸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암만 비싼 차도요, 뭔가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She read my mind and
if I wanna go to bed against the sunrise. She read my mind and poured some Earl Grey in her soul.